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사내 변호사로 처음 지원하시는 신입 변호사님들이 이력서를 쓸 때 어떤 걸 유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원칙이 있는데요. 이력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적는 서류가 아니라 채용자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어떤 얘기를 보고 싶은지 그들이 듣고 보고 싶은 얘기를 써주는 게 이력서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채용자가 달라지면은 이력서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원칙이고요. 어느 회사나 동일한 내용의 이력서를 흙 뿌리듯이 뿌리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채용자는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 걸까요? 채용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얘기를 써줄 수 있는데요. 우선 채용자가 전부 비변호사인 경우와 채용자가 변호사인 경우 사실 약간 다릅니다. 조금 경우를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채용자가 비변호사인 경우, 사실 그 경우도 조금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보면 좋은데, 정말 처음으로 변호사를 뽑는 경우와 이전 변호사 채용에서 살짝 실패하고 대체 인력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뽑는 경우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처음 변호사를 뽑는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인 경우가 많고, 실제 변호사를 뽑는 분들이 변호사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주로 보는 거는 사람이 얼마나 활달하고 사교적인지, 즉 조직 내에서 자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좀 볼 수 있는 영어를 잘하는지, 특히 영문 계약서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중점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외모가 좀 훈훈하면 가점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런 경우는 사실 맨 처음 뽑는 경우인데, 조금은 사내 변호사를 뽑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조금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보통 실패하시는 경우들 좀 보면은 사내 변호사가 조직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회사에서는 다시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좀 보는 게, 한번 회사에 들어오면 오래 다닐 건지, 그런 부분들, 근속에 대한 거, 하나를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는 성격인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사내 변호사들이 조직 내 적응을 못할 때 유관부서하고 조금은 다툼 내지는 노이즈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유관부서에서 본인의 뜻과 다른 요구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적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채용자가 이제 변호사인 경우에는 좀 뭐가 달라질까요? 사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직 적응력이나 근속기간 부분은 변호사가 채용자인 경우에도 사실 동일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특히 선배인 사내 변호사가 본인이 적응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조직 적응력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법조인 변호사로서의 고집보다는 유연성이 있는 경우에 가점을 두게 되고요. 사실 조직 내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턴을 해봤다라던가 아니면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실제 회사에서 그냥 회사원으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다라던가 라는 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점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는 근속기간인데요. 근속기간은 사실 회사에 대한 관심,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있을수록 근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조금 더 면접관들을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를 시작했을 때 좀 꾸준하게 하는 편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변호사들은 이제 법무 역량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법무 역량을 볼까요? 사실 면접에서 조금 민법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그런 회사도 있고, 또 필기시험을 보는 그런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면접이나 필기시험에서의 실제 법무 역량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로스쿨에서의 성적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학점이 얼마나 높은지도 보기는 하지만, 좀 더 기초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쪽 성적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좀 기초법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자들이 어떤 부분을 보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걸 종합해서 그럼 이력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에는 내가 이 회사에 꼭 가고 싶다, 그냥 취업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 회사에 꼭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조금 어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산업과 관련된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게 있다, 뭐 신문기사라든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리서치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을 기재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력서에 보면은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런 부분은 좀 면접관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싶어가지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여러 사람을 면접하다 보면 이런 건 당연히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경력이 중간에 붕 떴다라던가 아니면 성적이 조금 평균 대비 너무 낮다라던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미리 이력서에 본인의 설명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 사시 준비하느라고 이력서가 붕 뜬 경우가 있는데, 사시 준비하다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그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뭐를 배웠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이렇게 장점으로 전환해서 이력서를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조금 우려하는 사항들, 오래 다닐까? 조직에서 적응 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하나를 했을 때 되게 꾸준하게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협업을 잘할 수 있다. 어떤 조직 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 특히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 이런 걸 이런 방식으로 잘 극복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비판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람이 변호사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오시면은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기대를 합니다. 성장이 어떤 부분이 성장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배운다. 그리고 습득 능력이 좀 빠르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논리력이 좋은 편이다. 이런 평가를 어떤 경우에 받았다.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호사님들이 잘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워드를 당연히 변호사는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 외에 파워포인트나 엑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본인이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잘 만든다,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력서에서 이걸 강조해서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함수도 좀 다룰 수 있고 엑셀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것도 기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이력서 기재할 때 변호사님들이 조금은 신경 썼으면 하는 사항들 정리해 봤고요. 사실 어떤 부분을 쓰는 게 좋은지는 채용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 채용자의 의견 중에서 하나로 보시고 또 다른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종합해 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이력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면접할 때 유의했으면 하는 사항들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